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딩 블로그를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브랜드 닉네임과 소개글, 내 블로그 주제 방향성을 정했다면 오늘은 컨셉에 맞는 브랜딩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세 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브랜딩 카테고리란 무엇인지, 이 브랜딩 카테고리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내가 담고 싶은 모델링 블로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블로그에 주로 무엇을 기록하시나요? 일기, 독서노트, 운동기록, 미라클 모닝, 내 주력 분야, 맛집, 체험단, 공유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록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죄다 카테고리로 만들어 놓는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조잡해 보입니다. 중구난방이 아닌 브랜딩을 위한 카테고리가 필요합니다. 브랜딩 카테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글, 두 번째, 정보글, 세 번째, 일상글입니다. 광고글에는 궁극적으로 내가 블로그를 쓰는 이유, 내 꿈이나 내 사업을 홍보하는 용도입니다. 결국 수익 창출과 연관되어 있겠죠. 두 번째, 정보글은 광고글만 쓰면 아무도 오지 않겠죠. 결국 방문자 유입을 위해 내 꿈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내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 일상글은 내 블로그를 찾는 사람들과 공감, 소통할 수 있는 글을 쓰고 또는 나의 일상이나 취미, 관심 있는 이야기 등에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공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광고글은 말씀드렸듯이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사업 블로그는 이 블로그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을 홍보하거나 내 제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이 뚜렷하죠. 이런 경우에는 광고글에 내 브랜드 소개, 약도, 어떤 상품이 있는지, 또 이번 달에 행사하는 이벤트나 할인 상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지하고 내가 광고하고 싶은 나의 매장이나 제품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광고만 올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왔다가도 나갑니다. 그래서 정보글이 필요합니다. 블로그에 광고글만 적는다면 아무도 내 블로그에 머물고 싶지 않을 겁니다. 내 브랜딩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좋아할 만한 정보를 적어 직접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정보글은 내 블로그로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광고글을 보여주기 위한 글입니다. 어떤 글이 궁금해서 보러 왔더니 이 블로그는 이런 매장을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목적이죠. 결국 내 블로그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내 브랜딩과 관련되어 궁금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찾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잘 노출시키냐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글은 광고글, 일상글과는 다르게 상위 노출이 필요한 글입니다. 상위 노출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차차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일상글입니다. 광고글은 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글이며 정보글은 이 광고글을 알리기 위해 정보를 주어 방문자를 유입시키는 글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일상글은 내 블로그를 찾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글입니다. 나의 취미나 일상을 공유해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내 블로그를 찾는 사람들을 파악하여 그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일상글로 소통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 블로그가 아닌 커리어 블로그나 개인 블로그는 어떤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을까? 광고글의 경우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커리어 블로그나 개인 블로그는 나라는 사람의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나를 팔아야겠죠. 광고글은 내 소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나에 대한 이야기가 부끄럽고 어떤 글을 써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광고글 카테고리는 조금 나중에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정보글입니다. 내 커리어나 내가 하고 싶은 주제에 맞춰서 내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정보를 전달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글, 소통하고 싶은 글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카테고리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블로그에 들어와 주시고 내 블로그에서 관리,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블로그에 되어 있는 카테고리 관리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삭제하실 수가 있는데요. 카테고리는 메인 카테고리와 하위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메인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선택하신 후 카테고리 추가를 눌러주시면 새롭게 카테고리가 생깁니다. 메인 카테고리 밑에 하위 카테고리를 만드시고 싶을 땐 메인에다 선택해 주시고 카테고리 추가를 눌러주시면 그 밑에 하위 카테고리가 생성됩니다. 하위 카테고리에 다시 또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려고 하신다면 카테고리는 2차 분류까지만 만드실 수 있다고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배웠던 대로 메인 카테고리에는 광고글, 정보글, 홍보글을 넣어줍니다. 저의 경우 커리어 블로그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의 광고글은 저라는 사람이죠. 저라는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 저는 하위 카테고리에 저를 소개하고 강의 이력을 보여주고 강의 신청하는欄과 실제 수강생들의 후기, 이달의 이벤트를 함께 공지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메인 카테고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의 정보글은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위 카테고리로는 블로그가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전달드릴 수가 있고 유튜브와 관련된 팁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SNS 트렌드에 대해서도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메인 카테고리인 일상글은 저의 경우 글쓰기와 관련된 걸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글쓰기가 되어야 하는 플랫폼입니다. 또 요새는 많은 분들이 글쓰기, 책 쓰기에도 관심이 많으시죠. 하위 카테고리로는 글을 잘 쓰는 팁이라고 전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글쓰기와 관련된 독서 기록 노트를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필사 노트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제가 하고 싶은 카테고리를 더 추가할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담고 싶은 모델링 블로그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금 부족하다면 현재 나와 비슷한 주제로 운영하고 있는 나의 모델링 블로그를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책을 한 권 집필할 때도 기획하기 전에 책을 읽는 독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물며 블로그를 운영할 때도 나의 컨셉과 비슷한 블로그를 찾아 장점은 흡수하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모델링 블로그를 찾는 방법 첫 번째, 네이버에 블로그 차트를 검색해 보세요. 블로그 차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블로그들의 순위를 분야별로 나타내 줍니다.
이곳에서 내 컨셉과 맞는 블로그를 방문하여 앞서 말씀드린 벤치마킹을 꼼꼼하게 합니다. 벤치마킹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최고의 전략입니다. 나의 모델링 블로그 찾는 두 번째 방법은 네이버 관심 주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관심사와 비슷한 블로그들을 찾아서 그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많이 하세요. 카테고리는 어떻게 구성했는지, 포스팅은 주로 무엇을 쓰는지, 내가 배울 점이 있는지, 따라해 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3가지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브랜딩 카테고리가 왜 필요했는지, 중구난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카테고리를 정리하여 궁극적으로 내가 홍보하고 싶은 광고글, 그 광고글을 홍보하기 위해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정보글, 내 블로그를 찾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일상글,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감이 오지 않는 분들은 닮고 싶은 모델링을 찾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후 11시 59분까지 포스팅을 발행해 주세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링크를 공유할 때는 오늘의 느낀 점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하겠다는 말은 내일도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이따 하겠다는 말도 이따가도 안 하겠다는 말과 같겠죠. 지금 행동하고 실행해 보세요. 당신의 브랜딩을 언제나 응원합니다.